다음은 저희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한남진 교수님께서 지구와 인간 양자의 공생을 위한 지구 윤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 있는 허남진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이제 지구 윤리인데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어스 에틱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어스와 관련된 이제 사실 오늘 다양한 발표 속에서 글러브냐 테라냐 어스냐라고 이제 다양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조성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책들을 읽었는데요. 책들을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문명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가 지구사라고 하는 이제 그 학문적인 출현의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구사를 보게 되면 왜 그 양반이 이제 그들은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월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유럽 중심적인 사고가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글로벌이라는 용어로 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조기훈 박사님께서 잠시 이제 글로벌 릴리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구화 과정 속에서의 뭐 종교적 지구화 뭐 등등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종교학 내에서도 이제 월드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세계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월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버리자. 뭐 이제 더 크게는 이제 릴리존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사고를 했는데, 즉 이런 그 용어들의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찾은 용어가 이제 바로 이제 어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구의 용어를 보니까 어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글로벌 커뮤니티가 아니라 바로 어스 커뮤니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왜 어스, 즉 글로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어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공동체의 범위를 잡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 것은 바로 어스까지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속에서 바로 이제 어스 뭐 에코노믹 뭐 에스 뭐 어스 폴리틱 뭐 등등 그런 이제 용어로 개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지구 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지구와 인간이 공생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발표자들께서 이제 브루노 라투르를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브루노 라투르 같은 경우는 뭐 가이아 2.0을 통해서 바로 지구도 정치적 행위자라고 하는 이제 그 위치까지 정하게 됩니다. 바로 지구는 인간이 바로 지구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구와 협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에 나와 있는 그 신기후 정치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도 바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창조하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바로 안정적으로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인류사라고 하는 논쟁도 바로 인간과 지구가 어긋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그때의 시절은 바로 지구와 인간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가 지금 바로 지구와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바로 인류세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윤리, 그걸 저는 지구 윤리라고 하는 용어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이제 순서인데요. 저는 먼저 이제 윤리는 진화한다라고 하는 맥락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바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결함이 있게 되게 되면 반항적으로 새로운 윤리가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고요. 그래서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 윤리 속에서 인간의 윤리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윤리가 나오게 되고, 더 큰 맥락 속에서 생태의 윤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윤리의 진화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세계 윤리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윤리의 요청 속에서도 바로
여기서 봐도 이제 지구까지 포함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지구 윤리의 요청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와 지구 윤리에 대한 몇몇의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바로 지구 헌장을 하나의 그 지구 윤리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바로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구 위험 시대는 저희의 개념은 올리베기 얘기하는 위험 사회와 좀 다릅니다. 바로 위험이 내재하는 사회가 바로 위험 사회라고 한다면 제가 그 생각하는 지구 위험은 바로 지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저는 지구 위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구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을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바로 지구 위험 시대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혹은 이제 그 산업 문명을 통해서 도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인간이 번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지구를 학살시키면서 이룩한 결과. 그래서 바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위기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한 하나의 사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결국 바로 지금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고 지구를 약탈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윤리, 즉 인문 윤리 속에서는 비윤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새로운 윤리의 요청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차원의 저는 이것도 이제 사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앞에 이제 전이라고 쓴 용어도 바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의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윤리가 진화가 되고 혹은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지구와 인간의 공생, 뭐 한국 사상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상생이겠죠. 바로 지구와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리가 바로 지구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구 윤리는 바로 지구, 인간, 만물을 포괄하는 지구 공동체의 윤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인간 역시도 바로 지구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이걸 바로 저는 나름대로 거칠게 지구 윤리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천지 만물 동포의 윤리로 저는 통합적인 용어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윤리는 진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를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대지 공동체 혹은 대지 윤리를 주창을 했죠. 그래서 레오폴드 역시도 바로 윤리는 진화한다, 즉 시대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캅 주니어 이제 그 생태 문명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바로 이제 새로운 문명, 그건 이제 생태 문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위한 5가지 토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문화적 도덕, 즉 관습 도덕에 대한 반문화적 도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도덕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도덕 진화론 혹은 윤리 진화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피터 싱어로 지금 뭐 동물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제 피터 싱어 역시도 바로 이제 세계 윤리, 세계화의 윤리를 이제 저작을 했는데요. 이분도 바로 이제 진화 발전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윤리의 진화 발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즉 윤리는 진화 발전을 하고 발전과 더불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역시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맥락 속에는 인간 안에서의 윤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회라고 하는 윤리,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윤리가 등장을 했듯이 이제부터는 세계화가 된다면 바로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도덕적인 대상 역시도 바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로 윤리의 진화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그 갑 주니어가 얘기했었던 이제 반도덕적인 이야기가 제가 읽었을 때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찾게 된 용어가 바로 한국 개벽 사상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더나의 반항 도덕입니다. 이더나의 신인 철학에서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이제 반항 도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성의 윤리 혹은 정치 체계 안에서 그 결함을 알고 감정과 의지로서 그 부자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바로 반항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반항 도덕이 바로 자연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자연 과학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 시대에는 바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혹은 새로운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도나입니다. 지금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윤리라고 하는 건 바로 홀로세에 기초한 윤리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지금 이러한 그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 속은 바로 인간 중심적 윤리가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지구 위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바로 관습도덕 혹은 관습윤리 혹은 기성윤리에 대한 반항이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로 이제 토마스 베리, 제 별명이 좀 허베리인데요. 요즘에 토마스 베리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저의 별명을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 토마스 베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간은 바로 자폐증에 걸려 있다. 바로 지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자폐증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 바로 지구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이제 지구와 동료 혹은 친구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마스 베리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윤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가 바로 환경 윤리죠. 바로 이제 응용 윤리학 안에서의 이제 하의 분야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인간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빼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 철학자인 아이비는 바로 이제 환경이 바로 인간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료 세계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동료 세계를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제 한자 표현을 한다면 바로 동포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단순하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료다, 즉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한은 이제 바로 생명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등장시키는데요. 이제 그 환경뿐만 아니라 바로 생태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바로 이제 생태학은 바로 생명계와 무생명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김지아의 생명론은 좀 새로운 생명론을 얘기합니다. 바로 러브록이 얘기하는 가이론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바로 얀체가 얘기했었던 자기 조직화하는 맥락 속에서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역시도 바로 지구에 임계점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구는 자기에 대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혹자는 지구는 바로 인간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종멸점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바로 생명학, 즉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세류의 윤리에 대한 요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구 인간 만물을 포괄하는 지구 공동체의 윤리를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이러한 윤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들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관찰, 자연에 대한 관찰, 지구에 대한 관찰, 우주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서 바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사실, 즉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죽어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2년 바로 의식 있는 과학자연합이 얘기했던 부분, 이제부터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그 태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성환 박사님이 얘기했었던 응물론 역시도 바로 물을 대하는 태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동료로서의 혹은 이제 그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태도의 인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추후에는 이제 동학에서는 바로 해월 최정에 의해서 바로 상경론, 그 중에서 바로 그 물까지도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 그 토마스 베리는 바로 지구 약탈, 지구 학살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거죠. 바로 이제 카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생태적 재해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공기, 땅, 물, 즉 지구를 학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생태 학살로 얘기하고 그것을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 즉 생태적인 재해로 규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이전에는 윤리적인, 즉 비도덕적인 행위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구 위험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생태적인 재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구와 인간, 만물의 공생 혹은 상생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나 헤로웨이라든지 브론 라트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또 다른 세계화 혹은 세계 짓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세계화 혹은 지구화라고 하는 부분 역시가 바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자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오폴드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대지 공동체와 대지 윤리. 그래서 바로 특히나 이제 그 레오폴드는 바로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시민일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지구는 교육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레오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대지에 대한 존경과 존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지에 대한 존중과 존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이제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생태학적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생태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레오폴드 역시도 바로 환경운동가이면서 바로 산림 연구자입니다. 즉 사계절의 그 자연을 관찰하게 되면서 존중감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는 지구 가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구의 소리를 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불교의 서태상 같은 경우는 바로 천지가 참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우리의 그 뭐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를 배웠듯이 바로 지구를 통해서 바로 인간을 살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지구 인문학도 바로 지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자. 그래서 포이어바우가 얘기했었던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반다나 시바라든지 김대중의 그 지구 민주주의 역시도 반다나 시바 같은 경우는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또 역시도 바로 이제 김대중 역시도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독특한 부분이 반다나 시바 같은 경우는 바로 인도의 토착 사상을 기반으로 지구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면 김대중은 바로 한국의 토착 사상이 바로 동학 사상에 기반해서 바로 지구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지구 윤리로서의 지구 헌장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바로 지구를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구를 보살피자, 어머니 지구라고 하는 맥락, 그래서 지구 공동체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제 지구 헌장. 그래서 사실 지구 헌장에 대한 이제 반대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스 퍼스트죠. 이제 환경 이제 생태 파시즘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는 인간은 희생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뭐 아까 이제 그 김석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구 중심적인 태도를 얘기하게 됐는데, 이제 토마스 베니는 바로 지금은 지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지구가 있어야 되는 것, 즉 지구에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가 있어야지 인간이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생태대를 제한하는 거고, 그 생태대를 바로 지구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생을 위한 윤리가 바로 저는 지구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ホーナムジンと申します。私の専門は宗教学です。今日お話しするテーマは地球倫理 Earth Ethics です。でなぜグローバルじゃなくて Earth なのか。グローバルという概念にはさっきも出てきたようにヨーロッパ中心主義があるからです。最近出てきているトマス・ベリーとかラトゥルのようなこの神学者哲学者は地球共同体をという概念を提示しているんですが、ここから地球倫理も出てきます。地球倫理という新しい倫理は、倫理というものは進化すべきだ、進化するんだ、発展するんだという倫理進化論、あるいは道徳進化論から出ています。この倫理進化論は欧米ではレオポルドとかピーター・シンが、東アジアでは20世紀初め頃のイードーナーという天道教思想家の反抗道徳という概念があります。で、その実際この実例としては地球憲章とフランチスコ教皇のエコロジカル罪、生態的罪という概念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最後にこの地球倫理は面白いことにサイエンティスト、科学者たちが主に提唱している場合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理由は地球を観察してその地球の危険を実際にこの学問的に知っているからです。それで地球に対する理解を通して人間を理解するというそういう構造になってます。最後にラトゥルとかトマス・ベリーという思想家は今は人間が地球と対話すべきであるという、そのずれている地球と人間の関係を直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が、これが地球倫理が必要な理由だと思います。はい、以上です。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진 교수님께서 윤리는 새롭게 진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구 문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구 공동체와 지구 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허남진 교수님은 별명이 허베리라 할 정도로 토마스 베리를 깊이 연구를 하셨고, 오늘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구 윤리로서 지구 헌장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마스 베리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종합 토론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